학문적 관점으로 어떤 주제를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경과학 분야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관점을 먼저 살펴보면은 일단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뉴로바이올로지적인 관점으로 이런 몰레큘러에 쓰여있는 서킷이 어떻게 생물학적으로 작동하는지 하는 게 있고, 또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지, 어떤 이성적 결정 혹은 감정 혹은 이런 것들을 다룬 학문이 있고, 또 행동학이라는 학문도 또 따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학이라는 의과대학에서 하는 또 학문이 어떤 질환에 대해 연구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학문들의 그 관점들이 제 개인적인 그 관점에서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역할들이. 그래서 심리학 연구에서도 다양한 분야를 하고, 의학에서도 이 다양한 분야를 서로 그 연구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신경과학 하는 사람들이랑 다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로 다루려고 하는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관심 있는 주제를 얘기하자면은, 어떻게 비만이나 음식 중독이나 아니면 섭식장애가 생기는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으로 저는 연구를 시작했고, 이 관심에는 이런 행동들,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가, 그 행동을 하는 심리는 무엇인가, 음식에 대한 동기, 음식에 대한 필요, 음식에 대한 기억이나 음식에 대한 반응이 왜 이렇게 그 모든 동물들이 만들어져 있으면 근본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작동을 하기 위한 그 이제 도구들, 그 제품, 그 연결 고리들, 연결 기어들, 그 회로들, 그 기계들을 살펴보면 그 기계들이 시상하부나 아니면 림빅 시스템이나 아니면 브레인 바디 인터랙션 같은 겉브레인 액시스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생물학적인 기전이 이런 심리를 만들고, 이것이 행동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의 또 저의 이런 질병을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데, 이 주제를 잘 다루려면, 깊이 있게 이해를 하려면, 왜냐하면 생물학과 의학 사이가 데시벨로 연결이 안 된다는 게 요즘 시대의 큰 문제거든요. 생물학은 생물학대로 따로, 의학은 의학대로 따로 돼서 생물학적인 발견이 어떤 의학적인 진보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현재 문제여서, 이걸 연결하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우리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점을 생각해 보면은, 일단 리서치 애니멀들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리서치 애니멀에서 할 수 있는 관찰적인 측면에는 생물학적인 관찰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구조적인 관찰, 아니면 활동에 대한 액티비티에 대한 관찰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우리 실험실에 많은 도구들, 이미징, 면역 형광 음생, 형광쥐, 3D 이미징 같은 클리어링 이미징 같은 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신경 활동을 측정하기 위한 칼슘 이미징, 포토메트리, 미니스콥 같은 것들, 혹은 전극을 꼽아서 하는 뭐 이런 방법들도 그 연구용 동물, 쥐나 원숭이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고, 또 이런 것이 그 내면에 어떤 음식에 대한 동기나 필요나 아니면 그 판단이나 반응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다양한 behavioral task response, 얼마나 뭐 레버를 많이 누르나, 어디까지 빨리 가나 천천히 가나, 어디에 오래 머무나, 어느 행동을 많이 하냐를 통하여 그 행동 자체가 관심 있다기보다는 그 행동에 깔려있는 심리를 보기 위해 behavioral task response, 다양한 behavior paradigm을 연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잘 분석하기 위해서 최근 딥네컷이라는 방법도 활용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결국 어떤 단순히 그 심리가 아니라 어떤 결과를, 신체적인 피지컬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한 행동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먹느냐, 먹는 총량이나 먹는 방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방식을 또 평가하는 게 있고, 결국 비만, 얼마나 체중을 늘게 만드느냐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우리 연구실에서 가끔 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나아가면은 여기 조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동물에 대해서 조작은 대부분 요 생물학적인 조작이 많습니다. 옵토케모제네틱스나 요즘 뭐 샤브웨이브나 초음파나 아니면 다양한 다른 방법, 혹은 약을 주는 것 같은 이런 방법을 쓰면은 이게 생물학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생물학적인 변화가 심리학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이게 행동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그것이 어떤 동물 질환 모델에 있어서 변화를 만들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에 있어서도 관찰하기 위해서는 MRI나 어제 얘기했던 DTI 같은 백색질 구조나 뭐 이런 것 같은 구조적인 정보, 혹은 활성 정보를
얘기할 수가 있고, 그래서 활성 정보는 펑셔널 MRI나 펑셔널 니얼스도 고려하고 있고, 뭐 이런 걸 통하여 생물학적인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심리를 측정하기, 사람의 심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 독심술로 읽을 수는 없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어떤 그 반응을 통하여 심리를 유추하는 어떤 도구들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에 있어서도 어떤 컴퓨터를 보면서 누르는 반응의 속도를 잰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 상황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본다든지, 혹은 사람은 또 장점이 이제 다양한 종류의 설베이, 그러니까 설문이나 아니면 자기가 묻는 거에 대한 답을 하거나 아니면 적는 방식으로 자신의 심리를 이제 익스플리식하게 자기가 외연적으로 밝혀서 할 수 있습니다. 요 내연적인 방법과 외연적인 방법, 임플리식, 익스플리식 방법은 각각 또 장단점이 있어서 이런 방법들이 있고, 이걸 통해서 이런 심리를, 이 사람은 굉장히 음식에 대한 동기가 높은 상태다, 음식 중독적인 상황이 높은 상태다라는 심리를 알 수 있고, 또 하나 나가서 이제 실제로 이 사람의 행동이 어떤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양한 또 방법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도 뭐 설문을 통해서 실제로 일주일간 얼마큼을 먹었는지 잴 수도 있고, 아니면 버펫 테스트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디지털 식사일기 같은 걸 써가지고 얼마나 먹는지를 잴 수도 있고, 혹은 웨어러블 같은 걸 사용해서 운동을 얼마나 하는지 이런 것도 잴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실제로 얼마나 비만이 됐는지, 체지방 얼마나 늘었는지 등등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에 있어서도 치료는, 사람은 이 생물학적인 치료 방법들, 전기적 치료 TDCS나 아니면 자기장 혹은 전기적 그 전극 치료 DBS나 아니면 다른 옵토케모 웨이브 치료도 이제 앞으로 더 미래가 좀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약은 역시 싹센다 같은 비만 치료제나 다양한 비만 치료제들이 생물학적으로 어디인가, 왜 어느 구조에 작용하기 때문에 어느 활성을 바꾸기 때문에 이게 심리와 행동을 바꾸는지, 이런 관점으로 지금 많은 약들이나 치료 의료기기들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죠. 또 근데 더 좋은 점은, 사람은 심리적인 치료, 사이코세라피, CBT나 태스크 트레이닝을 하거나 아니면 가상현실 트레이닝이나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코치 같은 비헤이비어 세라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하여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직접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지 치료 방법을 개발할 수도 있고, 이건 바로 산업적으로 치료약이나 치료기기나 아니면 치료 그런 어떤 서비스로 산업화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면 이런 동물 연구와 또 사람 연구가 동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동떨어지지 않고 함께 그 연결돼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게, 같은 주제, 같은 어떤 그 발견이나 같은 그 주장을 여러 도구들, 그러니까 동물이나 아니면 사람 연구를 통해 뒷받침할 수 있다. 그 예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어떤 기전을 밝히는, 새로운 기전을 밝히는 연구를 동물과 사람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라테랄 하이포살라무스라는 부분이 푸드 모티베이션을 조절하고, 또 라테랄 하이포살라무스 중에서 특정 셀 타입이 푸드 모티베이션을 조정하고, 이게 어쩌면 애딕티브한 비율을 만들 수도 있고 이게 심각한 비만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이런 기전을 동물이나 사람을 통해서 다 발견할 수가 있고, 이건 생물학적인 발견이기도 하고 의학적인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적용으로는 진단에 쓰일 수도 있어서 LH의 액티비티를 잘 측정을 하면, 펑셔널 MRI나 뭐 어떤 방법으로 측정을 하면은 그 여러 비만한 사람들 중에서 특히 중독적 성향의 비만한 사람을 찾아내는 어떤 개인 맞춤 진단에 쓰일 수도 있고, 또 치료에 있어서도 LH 뉴로 모듈레이션을 TDCS로 하건, 아니 옵토제네틱스로 하건, 초음파로 하건, 아니면 어떤 약으로 LH 특정 셀 타입에만 적용하는 특정한 약을 개발해가지고 그 약이나 어떤 디바이스를 하건 이걸 하면 푸드 모티베이션 조절하고 이게 음식 중독이나 아니면 비만을 아주 잘 치료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활용이 될 수가, 이런 어떤 최종 결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결론을 만들기 위해 사람, 동물, 다양한 측정 방법, 다양한 조작 방법, 이 도구들을 어떻게 각 그 도구의 장점, 역할을 잘 이해하고 적재적소에 정확히 잘 또 효과적으로 배열해가지고 스마트한 현명한 기획을 해서 이런 중요한 결론들의 논문들 하나 제목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제목들의 논문을 발표하거나 혹은 직접 산업화할 수 있는 그 약이나 치료기기나 아니면 치료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향, 어떤 뭐 태스크 트레이닝이 음식 중독을 치료한다든지 이런 식의 서비스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코치가 어떤 노인 비만 환자를
잘 치료할 수 있다든지 이런 서비스로 개발될 수 있는 그런 실용화된 수 있는 연구를 하려는 게 저희 연구실의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